반갑습니다. 전투주식 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집중분석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집중분석 스윙투자 학습 종목으로 해서 HLB 파워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었죠. 제가 실제로 매매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매매했고 어떤 수익을 거두고 수익률을 달성했는지 이 영상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작하는 이 영상도 제가 최근에 스윙투자, 단기 스윙투자로 수익을 낸 종목 총 3종목 관련해서 여러분께 학습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타점이라든지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니고요. HLB 파워와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기준에서 매매를 했는지 소개해드린다면 구독자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관심 종목 영상에서도 제가 종목명은 말씀드렸었죠. 인성정보, 그리고 GH 신소재, 그리고 삼부토건 총 3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3종목에 대해서 영상에서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인성정보를 먼저 제가 어떻게 매수, 타점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인성정보는 매수 가격이 2650원 부근이었습니다. 2650원. 그래서 보시면 여기 2650원 부근에서 이 가격대까지 그렇게 해서 총 3060원 부근에서 매도를 했어요. 2650원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3060원에 매도를 하고 여기 보시면 15%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15%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지난번 HLB 파워 스윙 투자 매매할 때에 비하면 약간 모자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금액으로 1차 매수 진입을 해서 15%또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이 인성정보였고요. 물론 아래쪽에 분할 매수가, 분할 매수할 때 더 추가적인 비중 더 계획을 해놓고 진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HLB 파워보다는 약간 모자란 금액이지만 그래도 큰 금액으로 1차 매수 진입을 해서 15% 수익 달성하고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GH 신소재였습니다. GH 신소재는 1차 매수 타점은 8,000원, 8,000원대에서 분할 매수를 했고요. 1차 매수 타점이죠. 8,000원대 호가를 한두 호가, 세 호가 나눠서 1차 매수지만 두세 호가 나눠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평균적으로는 8,000원대 매수를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도가는 9,500원대 부근. 그렇게 해서 이 GH 신소재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9,700원대 그러니까요. 9,700원대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보시면 21%, 22%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도 21% 수익으로 진행을 했고, 이 종목도 역시 1차 매수만 체결되고 아래쪽에 좀 빠지긴 했지만 아래쪽에 분할 매수가까지 2차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주가가. 그래서 1차 매수만 체결된 상태로 제가 원하는 수익률 금액까지 와서 수익 매도했고, 역시 이 종목도 지난번 HLB 파워에서 1차 매수했던 비중 그 금액보다는 약간 모자라지만 그래도 큰 금액으로 1차 매수 진입을 했고, 운이 좋게도 빠르게 또 수익이 나서 21% 수익 달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삼부토건입니다. 좀 보면요, 삼부토건도 여기 보시면 이날 기준으로 7월 10일 기준으로 매수를 했고요. 7월 10일 매수를 했고, 이때 매수 평단은 지금 3,480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3,480원. 그래서 3,500원대 부근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는 3,860원 부근. 그 부근 한 두세 호가 나눠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 11% 정도 됩니다. 3,800원 정도. 11% 정도 수익을 달성하면서 이 종목도 매도했고,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인성정보나 GH 신소재보다는 다른 테마, 즉 정치인물 테마주로 보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비중은 그 앞선 종목들 HLB 파워나 인성정보나 GH 신소재에 비하면 적은 비중으로만 1차 매수 진입을 했어요. 물론 아래쪽에 2차 매수, 3차 매수 더 비중을 설정해놨지만 이 종목도 1차 매수만 체결되고 올라왔고요. 하지만 그 1차 매수 비중 금액이 앞선 종목들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정치인물 테마주의 특성상 적은 금액으로 매수를 했고, 어쨌든 수익 11%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삼부토건은 여기 거래가 들어온 날 이후로 내려왔을 때 아래쪽 눌림목 부근
7월 19일 날 1차 매수가 체결됐고요. 그리고 3일 뒤, 그죠? 7월 19일 날 매수가 됐고 3일 뒤에 7월 22일 날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11% 정도 수익 구간이 한 3일 뒤에 매수하고 3일 뒤에 수익 실현했으니까 짧은 구간, 빠른 시간 내로 반등이 나와서 수익을 한 거죠. 스윙으로 단기 스윙 투자 성공적으로 수익 실현한 것이고요. 매수 지금 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 7월 19일 날 매수해서 7월 22일 날 매도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인성 정보도 보시면 인성 정보는 여기 내려올 때 이때 매수했어요. 7월 20일 날 매수를 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을 했던데 이때는 이날 매도했어요. 그 때문에 이틀 만에 매도한 거죠. 물론 그 다음날 갭을 크게 띄워서 매도한 이후로 시간이 다니까 해서 그날 상한가에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해요. 인성정보가. 그래서 그 다음날 갭을 아주 위에 시작해서 쭉 빠졌죠. 하지만 저는 그 전날 매수한 바로 다음날 수익 실현한 거니까 단기 스윙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수익 실현한 겁니다. 다음 매수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수익 실현한 거니까 이 종목도 그렇게 수익 실현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이 그 전 종목 또 지지신소재죠. 지지신소재 이 종목도 매수한 타점은 저는 이날 7월 19일 날 7월 19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7월 16일이죠. 7월 16일 날 매수를 했고요. 아래쪽 좀 빠지긴 했지만 바로 이틀 뒤에 또 반등을 크게 잘 나와서 아마 이때 다음 날 매도를 못 하고 아마 그 다음 날 매도했을 겁니다. 이날이 매도인 거죠. 7월 20일 날. 그래서 이 종목도 이틀 정도 보유 기간이 한 하루 이틀 정도 매도 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인성정보든 GH 신소재든 삼부토건이든 뭐 보유 기간이 뭐 3일, 2, 3, 4일 정도 그 안에 다 매도된 거니까 단기 스윙으로 굉장히 아주 만족할 만한 보유 기간으로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이 영상 제작하는 이유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담으려고 하는 그 내용들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기재해 놨어요. 첫 번째는 이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일봉상 차트 흐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것이 대량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동반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종목의 테마라든지 재료 그리고 뉴스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원칙을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지지와 저항 원리를 적용을 해서 분할 매수가와 손절가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구간 안에서 파동 내서 적당한 수익 구간까지 설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각 종목별로 이렇게 확인하고 나만의 투자 원칙, 제가 늘 강조드리는 투자 원칙, 본인만의 투자 원칙과 투자 방법이 있어야 된다. 저는 단기 스윙을 주력으로 과거부터 계속 해왔었고 물론 요즘엔 단타 스클래핑도 하지만요. 과거부터 초창기부터 저는 주식 생활하면서 단기 스윙으로 주력을 하면서 수익률 많은 수익금을 거둬왔던 그 단기 스윙 투자 기법으로 투자 생활을 해봤었고 이번에 이 단기 스윙 했던 종목도 그런 투자 방법, 투자 원칙으로 이런 네 가지 뭐 더 추가적인 뭐 기준도 있지만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 내용 영상 안에서는 이 네 가지 원칙으로 적용을 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차 매수를 진입한 거죠. 이런 계획 없이 제가 뭐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획 없이 무작정 매수한 이후로 추가적인 계획을 하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계획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모든 계획이 설정된 이후에 1차 매수가 돼야 된다는 거 제 채널 영상마다 말씀드렸던 종목 내용이죠. 1차 매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을 설정을 하고 최저 비중으로 단기 스윙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기 스윙 투자에서 최저 비중으로 1차 매수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들 2차 매수, 3차 매수가, 4차 매수가, 분할 매수가와 손절가 다 설정해 놓은 이후에 1차 매수의 최저 비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누차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인성정보, GH 신소재, 삼부토건 그런 기준에 맞게 그리고 이런 내용에 맞게 제 원칙을 세운 이후에 1차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물론 2차 매수, 3차 매수가 내려와서 반등했다면 더 큰 금액으로 체결이 되고 제가 원하는 수익금도 더 커졌겠지만 어쨌든 1차 매수만 체결되고 또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반등을 빨리 해줘서 또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수익 실현하는 걸로 좀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매수가는 1차 매수 체결된 금액은 예전에 HLB 파워 매매할 때만큼의 금액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이니까 그래도 수익률도 높았지만 수익금도 꽤 괜찮았어요. 꽤 좋았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영상에서 이런 흐름으로 이런 네 가지 기준에 추가적인 또 기준은 제 나름대로 있지만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각 종목별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영상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흐름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인성정보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성정보 보시면 일봉을 좀 길게 볼까요? 여기 보면 과거에 크게 2014년도에 상승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이 하락 추세에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일정 상승한 이후에 또 빠지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올리는 모습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지금 보여드렸고 또 짧게 다시 돌아오면 일단 2020년도부터 볼게요. 2020년도에 인성정보 관련해서 코로나19 팬데믹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쭉 빠졌죠. 쭉 하락 추세로 이어가다가 2,000원대 부근 바닥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바닥을 좀 만들다가 최근에 추세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세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일봉상 차트뿐만 아니라 이 거래량에도 집중을 했어요. 보시면 최근에 7월 9일이죠. 7월 9일날 기존의 이 하락 추세에서 바닥을 지지하고 방향을 돌리는 모습, 거래 많이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하고요. 이평선은 당연히 돌파하는 거죠. 추세를 돌리기 때문에 이평선 돌파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정확한 타점을 누구든 잡을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평선을 수렴할 때 매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수렴하다가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수렴하다가 질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지난 과거 차트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렇게 수렴했을 때 돌파했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타점을 누구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이런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는 충분히 욕심 없이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또 제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월 9일날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거래 많이 들어왔죠. 그만큼 이 일봉상 차트만 보더라도 추세를 돌리는 흐름을 드디어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죠? 보여준 상황 이후에 제 관심 종목에 당연히 넣었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이때 무슨 일 때문에 이게 올라왔는지 당연히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죠?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거래가 많이 들어오는 것, 평소와는 다른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 보셔야 되고 큰 어쨌든 양봉, 꼬리를 길게 달긴 했지만 큰 양봉 들어오면서 제 관심 종목에 들어왔고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봤던 거고요. 당장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타점은 언제든 모릅니다. 올라가는 타점을 모르고 시점은 누구도 모르죠. 올라간 이후에 빠질 때를 기다리는 거죠. 빠질 때를. 그리고 그 빠지는 과정의 흐름도 같이 지켜봅니다. 인성정보 어쨌든 강한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고 거래량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제 관심 종목에 들어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빠질 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인성정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추세도 돌렸다는 거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GH 신소재도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이 종목은 하락한 이후에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횡보하는 흐름, 거래도 그렇게 많이 없이 횡보하다가 이 추세를 다시 돌리는 모습. 아까 인성정보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돌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지금은 GH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다가 횡보를 좀 길게 했죠. 오히려 인성정보보다는 횡보하는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좀 더 길었죠. GH 신소재가 긴 시간 횡보하다가 추세를 돌린 모습. 특히 이 거래량,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추세를 돌릴 때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 거, 이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인성정보와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지켜본 거고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날 제 관심 종목에 추가로 새롭게 또 들어오면서 예의주시하게 되는 종목으로 편입이 된 거죠. 또 세 번째 매매했던 삼부토건도 볼까요? 삼부토건도 여기 하락하는 추세에서 횡보를 하다가 추세를 돌릴 때 많은 거래량 들어온 거, 이날 그런 걸 보고 제 관심 종목에 편입이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텍스트 파일로 보여드렸던 이 기준 있죠.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일봉상 차트 흐름, 이 대량 거래량 들어오는 거 총 3종목 말씀드렸어요. 지금 인성정보도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리는 모습, 그리고 GH 신소재도 횡보하다가 거래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리는 모습, 삼부토건도 횡보하다가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리는 모습 들어오면서 제 관심 종목에 들어왔다는 거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추세를 돌리면서 당연히 기준은 대량 거래량입니다. 대량 거래량 없이, 만약에 대량 거래 없이 일반적인 평소와 다른, 평소와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렸다면 전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추세를 돌리면서 대량 거래량,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 인성정보, GH 신소재, 그리고 삼부토건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의 테마, 재료 뉴스를 확인한다고 했죠. 첫 번째 인성정보는 제가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 인성정보, 일단은 인성정보든 GH 신소재를 진입한 가장 큰 이유, 바로 이제 이 7월 초 당시에 6개월만, 반년 만에 8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나온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4차 대유행 위기다라는 뉴스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또 뭐 변이 바이러스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나오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4차 대유행 위기,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고, 확진자도 이제 800명 넘어가고 막 1000명 넘어가고 이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테마주들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 저점에 있겠지만 한번 그 중에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인성정보 대량 거래량 추세 돌리는 모습, 그리고 GH 신소재 대량 거래량 추세 돌리는 모습, 그래서 이 두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은 거예요. 물론 코로나19 테마주들 여러 개가 있죠. 하지만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 관심 종목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4차 대유행,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날 때 코로나 테마주들의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반응이 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그 기준에 맞게 반응이 오는 종목만 오히려 본 것이죠. 대량 거래량 들어오고 반응이 오는 종목, 반응이 없는 종목은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 기준으로 봤었고, 그래서 인성정보는 아시겠지만 원격의료 관련된, 예전에 2020년 작년에도 코로나19 확산할 때 원격의료 관련해서 인성정보 많이 떴었죠. 그래서 원격의료 관련된 서비스, 그래서 인성정보 눈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음압병실, 당연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 음압병실 또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압병실 관련주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GH 신소재, 인성정보 관련해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그런 기준에 맞게 부합을 했다, 그죠? 이런 기준에 맞게 부합을 했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삼부토건도 이 정치인물 테마주죠. 정치인물 테마주. 그래서 이낙연 관련해서 정치인물 테마주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삼부토건 올라올 때, 삼부토건도 이게 올라올 때 그런 기준으로 봤던 거예요.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 종목이 왜 올라왔을까 찾아보다 보니 이낙연 관련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종목도 아까 제 기준에 맞게 뉴스까지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적용을 해서 분할 매수가, 손절가를 설정해야 된다고 돼 있었죠. 이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은 GH 인성정보부터 볼게요. 일단 일봉을 좀 길게 보겠습니다. 일봉 이 종목을 보시면 한 이때 2000, 지금도 봐도 나오겠지만 이런 가격대들 3,000원대 부근, 그리고 위쪽에 5,000원대 단기 저항, 4,000원대도 많이 라운드 피겨 보이고요. 넓게 볼 때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큰 가격대를 한번 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짧게 봤을 때 여기 보시면 3,000원대에서 강한 어떤 지지 저항대가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좀 더 줄여서 봤죠. 넓은 기간에서 좀 더 짧은 기간을 줄여서 봤을 때 3,000원대로 좀 보이고, 좀 더 기간을 좀 더 줄여 보겠습니다. 여기 2020년도, 그래서 2020년도에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었죠. 2020년도 여기 보시면 넓게 일봉을 좀 길게 봤을 때
거래가 많이 들어온 그런 시즌이 2020년도부터예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2020년도부터 큰 문제 없고, 보시면 역시 짧게 봤는데 여기 저항대로 작용했던 가격대가 보이시죠? 2750원 부분 저항대로 받고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돌파를 했죠. 돌파하면서 이 가격대를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지지를 받고요. 그 부분에서 살짝 이탈했지만 큰 반등 없이 다시 한번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2750원을 이탈하면서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 그렇게 하락 추세로 간 겁니다. 근데 다시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또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 2750원을 몸통으로 뚫지 못했지만 거의 3000원대까지 찔러주고 내려왔다는 거. 이날 굉장히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2750원 부근을 돌파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그죠? 단기적으로도 3000원대, 뭐 4000원대도 보여주지만 단기적인 거래가 많이 들어왔던 2020년 부근, 그죠? 2020년도 부근에서 형성된 이 일봉 흐름을 봤을 때 2750원 부근이 강한 지지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두고 바라본 것입니다. 짧게 보면 이제 7월 9일날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꼬리를 달지만 종가를 2630원에 마감을 했어요. 종가를 2750원 부근도 돌파를 했다가 꼬리를 빠졌지만 2630원에 마감. 제가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난 뒤에 바로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좀 지켜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 며칠 정도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더니 이 종목이 주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위쪽 구간에서 한 3일 정도 움직여졌죠. 그 고가놀이를 단기적으로는 위쪽 구간에서 고가놀이를 한 건데 그때 거래량이 또 처음 날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만큼 위쪽에서 매물이 또 많이 쌓일 수도 있고 적체가 된다는 의미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일봉 거래가 많이 들어온 이 일봉을 기준으로 위쪽 구간에서 놀아주고 있기에 최소한 1차 매수 타점을 저는 이 구간에 설정을 했습니다. 이 일봉을 기준으로 위쪽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려올 때 조정해 보일 때 1차 매수 타점은 일봉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날 7월 9일 기준으로 종가 부근에서 1차 매수를 계획을 한 겁니다. 제가 관심 종목이든 어디든 말씀을 간혹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일봉상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고점도 중요하지만 종가도 중요합니다. 시초가도 중요하고요. 저가도 중요합니다.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스윙 투자할 때는 이런 봉이 이런 날 기준으로 매수가 설정을 할 수도 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기준도 제 기준에 편입을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봉 3일 정도 위쪽 구간 놀아주다가 조정을 보일 때 위쪽 구간 이 일봉 종가 부근에서 여러 각 호가에 나눠서 1차 매수를 진입을 했고 이날 체결이 됐죠. 체결되고 바로 그 다음날 수익 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수익 매도까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1차 매수 타점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 일봉을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했고 단순히 종가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며칠 정도 지켜보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얘가 이런 봉을 만들어 놓고 다음날 개파락해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전략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위쪽 구간에서 놀아줬고 거래가 좀 더 들어오면서 위쪽 구간에서 놀아줬기 때문에 이제 이 위쪽 구간에서 빠질 때는 이 부근에서 1차 매수 타점을 위쪽 구간에서 잡은 거고요. 몸통 위쪽에서 1차 매수 잡은 거고 아래쪽 빠질 때는 다른 전략으로. 그래서 1차 매수 타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GH 신소재죠. GH 신소재도 아까 뭐 추세 돌리는 것까지는 다 말씀드렸고 또 넓게 봤을 때 2020년도부터 보면 되겠죠.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보시면 지지 저항대 뭐 6,000원대도 보이죠. 6,000원대가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 보이고 또 5,000원대도 보입니다. 그죠? 저항을 받았다가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5,000원대도 멀리 봤을 때는 지지 저항대로 보일 수 있고 또 6,000원대도 지지 저항대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8,000원대도 보입니다. 특히 거래가 많이 들어온 날 이런 날 기준으로 또 보면 좀 참고하시면 지지 저항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역시 이 종목 이날 거래 많이 들어온 날 기준으로도 봐도 설정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단기 고점은 설정돼 있으니까 이런 가격대도 또 고점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지지저항 원리로 가격대를 설정을 할 때 당연히 기준된 첫 번째 기준은 최근 거래에 들어온 날이죠. 최근 들어온 거래 날, 이날 기준으로 이 봉을 보자마자 이 종목 어떻게 설정할까, 어느 가격대를 지지저항대로 설정할까 하는 것이 바로 5,000원, 6,000원, 뭐 7,000원대도 있겠지만 8,000원, 8,000원대를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일단 거래 들어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는 위쪽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러면 내려올 때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1차 매수를 어디서부터 할까? 그때는 일단 내려올 때 첫 번째 마주할 수 있는 구간대가, 가격대가 8,000원대니까 8,000원대로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8,000원대 설정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거래 많이 들어온 날 이날이죠. 이런 날, 또 이런 날, 아까 거래가 많이 들어왔을 때 보시면 갭을 띄우면서 7,000원대도 지지저항도 되지만 여기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돌파하고 올라왔죠. 그러면 예전에 저항을 맞았던 가격대, 그런 가격대 부분, 저항을 맞았던 가격대 부분, 그런 가격대 부분이 이제는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8,000원대 설정한 이유는 특히 여기 일봉상 보시면 이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이날 시초가가 7,950원이에요. 그리고 전날 종가도 8,060원, 약 8,000원대 부근이 대량 거래가 동반한 시초가, 뭐 종가, 시가, 저가 이런 거 다 확인했을 때 8,000원대 부근이 강한 어떤 지지 저항대가 적용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최근에 들어와서 역시 8,000원대를 돌파할 때도 돌파한 이후로 개파락을 했지만 8,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았죠. 보시면 전날 8,0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일봉상. 근데 다음날 개파락을 하는데 빠질 때도 어디까지 빠졌냐, 8,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거기서 시초가 형성해서 올라왔죠. 대량 거래랑 동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바라보기도 했지만 지지저항 원리를 볼 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그런 매물대, 일봉상 흐름을 보고 가격대를 점점 내가 생각하는 1차 매수 타점, 2차 매수 타점, 분할 매수가를 점점 좁혀가는 겁니다. 좁혀가면서 설정을 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날 8,000원대 부분을 설정을 한 거예요. 앞에도 8,000원대 부분에서 지지저항 원리가 좀 보이는 가격대도 있고, 특히 뭐 좀 조금만 뒤로 돌려봐도 이런 가격대 보이시죠? 그죠? 이런 8,000원대 부근에서 단기적으로도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8,000원을 설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만한 요소들을 보고 8,000원대를 설정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8,000원대가 1차 매수 타점이 되겠구나 해서 8,000원대를 설정을 하고, 이 종목은 아까 GH 인선정보와 다르게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죠. 들어오고 난 이후에 위쪽 구간에서 며칠 놀아주지 않고 바로 이틀 뒤에는 바로 이렇게 팔아가면서 빠졌어요. 그러면 이 거래가 들어온 날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몸통 안으로 가격대가 내려온 거죠, 주가가. 그렇다면 이 몸통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전략을 또 다르게 세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날 몸통 기준으로 분봉을 다 살펴보면서 지지하는 가격대, 저항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봤고, 그렇지만 오히려 개파락을 하면서 아래쪽 구간 내려왔을 때 역시 보시면 첫 번째 거래가 들어오고 다음날 위쪽 구간 있다가 다음날 개파락, 이틀째 개파락하면서 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보시면 역시 8,000원대를 지켜줍니다. 그죠? 8,000원대가 그만큼 중요한 가격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준이 이날도 확인된 거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의 8,000원대가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또 추가적으로 또 이런 흐름을 보고도 8,000원대를 좀 잘 지켜주는구나, 이날 기준으로. 그래서 8,000원대를 1차 매수 타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 당연히 체결이 안 됐겠죠. 일단 더 흐름을 지켜봤다가 8,000원대에 이제 빠질 때, 이때 이제 매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매수가 7월 16일 날 8,000원대에서 매수가 됐고, 그 다음날 좀 빠지긴 했지만 다시 바로 올라오면서 수익 실현을 바로 또 하게 됐습니다. 지지 저항에 따라서 분할 매수가, 손절가 선정한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부 토건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 거래가 많이 들어온 7월 12일 기준으로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관심 종목에 넣고 쭉 지켜보다가 어느 가격대를 1차 매수 설정을 할까 하다가 보시면 이런 가격대, 그죠? 3,500원대 부분이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가 이탈하라고 또 3,500원대가 또 최근 며칠 전, 즉 이날 기준으로 한 며칠 전에 7월 10일 기준으로 며칠 전, 즉 7월 5일 날 3,500원대 부분이 저항을 받았구나 알 수 있겠죠. 일봉상
저항을 받고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가 돌파했다면 그 자리가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3,500원대 부근을 저는 1차 매수가로 설정을 했고요. 3,500원대 1차 매수를 7월 19일 날 체결되고 좀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그래서 한 10% 정도 수익권에서 정리를 또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1차 매수만 체결됐지만 인성정보든 삼부토건이든 GH신소재든 분할 매수가 설정을 다 했다고 말씀드렸죠. 인성정보는 아까 이 2,600원 부근에서 1차 매수한 이후로 여러가지 분할 매수가를 다 설정을 해놨고, 역시 그 분할 매수가 설정할 때 이 기준이 되는 첫 번째 봉은 이 봉입니다. 대량 거래가 들어온 날 그 봉 기준으로 분할 매수 설정을 해놨고요. 손절가는 2,400원 설정을 했어요. 저는 이 종목은 2,400원대가 과거에 저항을 받고 돌파하고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2,400원을 이탈하면 더 아래쪽까지, 즉 2,0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손실이 커지겠죠. 그러면 2,400원에서 손절가를 설정을 했었고요. 인성정보. 그리고 GH신소재는 보시면 8,000원에 1차 매수하고 그 아래쪽 구간에서 또 분할 매수가 설정을 했는데, 이 종목은 여기 보시면 여기 6,000 한 2,300원 부근, 전 2,300원 부근을 손절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선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3,000원대에서 3,000원 아래쪽 부분,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 정리하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손절가는 그 가격대를 이탈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손절가를 설정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인성정보, GH신소재, 선부토건 모두 그 분할 매수가, 손절가 설정하는 것은 모두 지지와 저항 원리에 따라서 일봉 흐름, 분봉 흐름을 보고 설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동 내 적당한 수익 구간 설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인성정보는 제가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이 종목이 위쪽 구간에서 놀아줬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그래서 내려올 때, 조정을 보일 때 1차 매수 설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얘가 1차 매수만 체결되고 바로 반등을 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매수해야 될까? 물론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2차 매수, 3차 매수 체결되면 그때는 또 다른 전략으로 수익률이라든지 수익금을 설정을 하고 아래쪽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수익률이 적어지겠지만 비중이 2차 매수, 3차 매수 체결됐다면 비중이 더 커졌겠죠. 현금액이. 그렇다면 매수 금액은 더 커졌을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수익금은 커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익 매도가는 다른 구간에서 설정이 되겠지만 1차 매수가 체결된 이후에 바로 반등할 때는 저는 위쪽 구간에서 놀아줬을 때 형성된 단기 몸통 고점, 캔들의 몸통 고점, 즉 종가죠. 양봉이니까 이때 3,060원 부근을 설정을 했어요. 이때 3,060원 부근이 매도 갈 수 있는 가격대가 설정이 되겠구나 설정을 했고, 1차 매수만 체결되고 올라올 때는 그 가격대를 설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활용하는 팁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앞에 보이면 꼬리 매물 때 보면 위쪽 구간도 고점 형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격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몸통 기준으로 일단 설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으로는 이 몸통 캔들까지는 터치를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도가를 위쪽에 걸어놨는데 거기까지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왜냐면 이미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는 1차 매수 체결되고 이 정도, 뭐 10% 이상 수익이면 굉장히 큰 거죠. 이미 만족할 만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 3,060원 부근에서 매도를 걸어놨고, 아까 매수 체결, 인성정보는 매수 체결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바로 수익 매도했어요. 아주 빠르게. 꼬리 보시면 이 고점이, 당일 고점이 3,100원이니까 3,060원까지 다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인성정보도 그런 기준에서 수익 매도가 설정을 했고요. 다음에 GH신소재 보시면 이 종목은 위쪽에서 놀아주지 않고 아래쪽 빠졌죠. 그러면 아래쪽 빠졌을 때는 1차 매수 체결된 이후 이 기준 봉을 기준으로 매도가 수익 매도가 설정을 했었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빠졌지만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도 역시 이 몸통 기준으로 고점, 이때는 지금 파란색 음봉이죠. 파란색 음봉. 근데 고점은 어디죠? 종가, 몸통 고점이 시가가 되겠죠. 그래서 9,690원 부근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1차 매수 체결되고 반등이 나올 때 이쪽 몸통 부근에서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역시 이 종목도
보유하고 한 이틀 만에 또 수익 매도 하게 됐습니다. 매도하는 기준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 기준은요. 삼부토건도 마찬가지고요. 삼부토건도 보시면 이 봉 기준으로 아래쪽 빠졌을 때 매수가 됐죠. 매수되고 다음 이렇게 올랐을 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이날 매도한 이유, 물론 이 위쪽 구간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삼부토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물 테마 주고 또 그 인물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발언,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급등락이 심할 수 있다고 정치인물 테마주는 누누이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은 앞선 다른 종목들보다는 적은 금액, 적은 비중으로 들어갔었고 수익률도 욕심부리지 않고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날 이봉 기준으로 종가가 3,865원이에요. 그죠? 3,860원 부근에 저는 아예 다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이 기준으로 매도가를 설정을 해놓고 했더니 역시 당연히 이날 꼬리를 내면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날 수익 실현하면서 또 10%, 11% 수익을 하면서 마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기준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흐름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이렇게 바라보고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고 어떤 수익 매도가, 뭐 분할 매수가, 손절가 어떤 기준에서 설정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어요. 녹음 시간, 영상 시간은 좀 길지만 이 4가지 기준 말고도 다른 기준도 많이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보고 그냥 시장 상황도 보고요. 종합 지수도 보고. 하지만 그 세 종목, 지금 인성정보, BH 신소재, 삼부토건 총 3가지 종목은 이런 기준, 뭐 추가적인 조건도 있지만 이런 기준이 대표적으로 설정을 하고 매매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의 흐름을 좀 영상 길이는 길어졌지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매매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 기준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제가 제 채널 영상에서 뭐 단기 스윙 투자 종목 영상들 많이 올려드렸었죠, 과거에.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서 이 영상에서 보시면 뭐 매수가, 뭐 매도가 뭐 어떻게 설정하는지 다 말씀드리는데 그대로 따라하지 하신 분보다는 오히려 본인만의 것으로 만드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제 채널 영상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매매를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칙이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런 흐름으로, 이런 생각의 흐름대로, 이런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 꼭 만드시고 그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신다면 시장에서 수익 내는 게 마냥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4번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결국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 내가 크게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물론 크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전업투자라든지 아니면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생활을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벌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욕심을 좀 줄이는 것, 그리고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인성정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꼬리 매물 때까지 먹어야지 라고 했다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갈 수도 있어요. 특히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이라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나는 거래가 들어온 날 이후로 조정을 보일 때를 기다렸다가 그 매수 타점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그 적당한 수익 구간에서만 나오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런 꼬리 매물 때까지 매도 주문 걸었다면 이때 체결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날. 물론 이건 그 위에 갭을 크게 띄워서 올라갔지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이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반등 나왔을 때는 그 안에 수익 구간에서만 나는 수익을 보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수익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긴 겁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도 원칙을 세우시고 매매를 하시면서 앞으로도 매매하실 때 원칙을 꼭 세우시고요. 그리고 난 크게 먹겠어, 이걸로 한번 떼돈을 벌어보겠어 라는 생각을 좀 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마다 안전하게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원칙대로 또 손절가 지키시면서 매매하신다면 누적적으로 수익이 쌓아가는 구조가 될 거고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인만의 원칙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원칙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좀 굉장히 제가 영상 채널을 만든 이후로 영상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길어졌다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